유효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단 E는 전압, I는 전류, 세타는 위상각이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역류를 곱한 것을 유효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로 또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전압이 E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EI 코사인 세타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 즉 여기에 자석 NS를 두고 있을 때 어떤 물질을 두었더니 여기도 N극, 이쪽이 S극으로 자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즉 전기가 잘 통하는 대로 나타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은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상전압 200V, 부하 임피던스가 Z는 6 플러스 J 8옴인 경우 선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선전류는 바로 이 크기,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임피던스가 여기서 6 플러스 J8이면은 각각 10옴이 될 거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여기에 상에 흐르는 상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될 테고 임피던스가 10이고 전압이 200V니까 여기는 20A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선에 흐르는 선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I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흐르기 때문에 20의 루트 3만큼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답을 이제 고를 수가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석밀도 3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석밀도가 B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L이고 전류가 I이고 직각 각도가 세타가 되게 되죠. 힘 F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B I, L, 사인, 세타. 그러면은 B, 자속 밀도는 3, 그 다음에 전류는 4, 길이는 0.1, 그 다음에 사인 90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1.2 뉴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저항이 15민 도체에 1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 줄의 법칙이죠. 여기 저항 R값 나왔고요. 전류 I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T도 나오게 됐죠. 열량 H는 0.24, 그 다음에 I제곱 R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0.24 곱하기 전류는 1의 제곱 곱하기 R값은 10이고 시간은 반드시 뭘로 나타내죠? 초로 나타내야 되죠. 초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600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킬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열량 구할 수가 있어요. 1.44 킬로 칼로리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콘덴서 두 개가 병렬로 있고 이것이 3마이크로패럿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죠. 2와 4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치면은 6이죠. 6이면은 이렇게 3이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이 또 하나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콘덴서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정전 용량은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9분의 18 하게 되면은 2 마이크로패럿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이는 100 사인 314t-6분의 파이인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314t 들어갈 자리가 원래 오메가 t 자리죠.
그러면은 오메가가 지금 314라는 거고, 자, 이게 원래 2파이 F가 오메가인데 여기가 314니까 주파수 F는 어떻게 됩니까? 314 나누기 2파이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314는 아마 주파수는 50Hz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377이면은 이때는 60Hz가 답이 됩니다. 정전 용량 C 마이크로패럿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 여기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전하를 우리가 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2 그리고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돼요.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4페럿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쪽이 6페럿짜리가 하나 있고 이 양쪽에 우리가 10V의 전압을 가해주게 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전하량은 여기 Q1에 축적되는 전하량과 Q2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둘이 합치게 되면은 전체 전하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Q1이라고 해서 4페럿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한번 보죠. Q는 CV죠. 그쵸? 그러면 C1의 V를 계산하게 되면은 C1의 값이 4고요. 전압이 10. 자, 여기는요. Q2는 C2의 V, C2는 6 곱하기 V, 10 하게 되면은 40에 60을 하게 되니까 전체는 100만큼 우리가 축적을 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는 0이라는 회로의 법칙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를 i1, 들어가는 거를 i2,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i3, 그 다음에 나가는 걸 i4,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거를 i5라고 했을 때 여기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5는 무엇이 됩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그쵸?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대수적인 합은 0이 되겠죠. 이게 여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우리 키르히호프의 몇 번째 법칙? 제1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이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곱하기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루트 L1, L2는 160 곱하기 L2는 250 분의 상호 인덕턴스 150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75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번의 헨리 퍼 미터는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페러드 퍼 미터는 유전율입니다. 얼마나 전하를 잘 축적할 수 있느냐. 3번 암페어 턴 퍼 미터가 이게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 퍼 미터가 이것이 전기장의 세기가 되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전력 V0 내부 저항이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 전체 내부 저항을 옳게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V0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R이고요. 이것이 N개 곱하기 N개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내부 저항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N 곱하기 R이 되겠네요. 그쵸? N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 각 고조파의 우리가 시료값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i0의 제곱, i2의 제곱, i3, 이 고조파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 먼저 시료값, 이게 시료값이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시료값을 제곱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합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돼요. 그래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세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름 길죠? 다시 한번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것이 비정렬파 전체의 시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4번이 되겠죠. 평균 반지름이 Rm이고 가문 횟수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아가 흐를 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환상 철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파이 R 분의 NI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여기 1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단자 1, 2에서 본 노튼 등가회로의 개방단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이거 조금 쉬운 문제 아닌데요. 일단 단자 1, 2에서 봤다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통 1과 2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노튼 등가회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분항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의 전압과 한 개의 저항으로 나타내는데 노튼 등가회로는 한 개의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한 개의 저항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를 태분항 등가회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앞에 공급되는 전압이 5V죠. 5V이고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었을 때 여기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 3V 양단에 걸리는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공급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V가 2대 3의 비율로 걸렸으니까 여기 3V 걸리겠죠. 그러면 전압은 일단 3V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저항을 구할 때에는 여기 개방된 곳에서 여기 1에서 보는 이렇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5V 여기는 단락됐을 때요. 그러면은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0.8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2옴과 3옴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합성 저항 구하게 되면 이거 3, 2 합분의 곱 2 플러스 3 합분의 2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되죠. 그리고 0.8 하게 되면 2옴이 되겠네요. 즉 3V에다가 저항이 2옴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태분항의 정리가 됩니다. 이 태분항의 정리에서 노튼으로 가게 되면은 한 개의 전류원과 한 개의 병렬로 연결된 한 개의 저항이에요. 이것을 이제 노튼 등가회로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R분의 V 2분의 그 다음에 3이 되니까 2분의 3 하면은 1.5A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원은 1.5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그대로 2옴짜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2옴 다 됐는데 끝났는데 여기에 컨덕턴스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컨덕턴스는 여기 개방단의 컨덕턴스는 2옴이잖아요. 2옴인데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그럼 0.5 모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0.5 모가 됩니다.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회로는 R과 L이 직렬로 되어 있고 병렬로 C가 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데요. 이때의 공진 주파수 관련된 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은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꽤 길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공진 관련된 식을 써놓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답을 고르는 것으로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의 각각 몇 승에 비례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먼저 우리가 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히스테리시스 손은 여기 KH 어떤 상수의 주파수의 최대 자속 밀도의 1.6에서 2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기 1.6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의 1.6에 비례하게 되고 주파수는 그냥 비례하게 되는 거죠. 최대 자속 밀도의 1.6 주파수에는 그냥 비례하는 거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부터 한번 식을 볼까요? R은 로, 그 다음에 A분의 L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길이를 2배로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단면적을 3분의 1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분자가 2배가 되고 분모가 3분의 1배가 되니까 전체 저항은 6배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사용 중인 변류기에 이 차를 개방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변류기의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은 고전압이 유기되고요. 고전압이 유기가 되면은 코일이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4번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측 개방했을 때 발생되는 일이 됩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작다. 이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출발할 수 없게 되죠.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역류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상 보상용으로 동기 조상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여자기가 필요하게 되고 이거는 다 맞는 말이죠. 직류 스태핑 모터의 특징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신호, 펄스 신호를 정해진 각도만큼 움직이는 정밀 제어에 이용하는 전동기를 뜻하게 되는데요.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 효율이 나쁘고 토크 발생도 작다. 아닙니다. 효율이 좋고 토크 발생도 크게 됩니다. 입력되는 전기 신호에 따라 계속하여 회전한다. 계속은 아니라요. 일정 각도씩 회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작기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여기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U에서 사용하는 그 기름은 첫 번째 절연 내력이 당연히 커야 됩니다. 인화점은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 되고요. 응고점, 굳는 점은 낮아야 되고요. 비열은 커야 됩니다. 1번만 맞는 답이 되겠네요.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자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전류가 있습니다. 여자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 이렇게 과여제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과여제될 때는 우리가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진상역류를 만들게 되죠. 1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 방지고요. 그 다음에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를 답할 수 있죠. 답은 4번 난조 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를 델타로 하고 2차를 Y로 하는 것이 변압기의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2번 델타 Y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집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동기는 1번 단상 유도전동기죠.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에서 동기 속도가 1200rpm일 때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동기 회전 속도는 이렇게 1 빼기 슬립에 동기속도 ns 이렇게 곱할 수 있죠. 1 빼기 슬립하면은 1 빼기 0.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1200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0.96이 아니죠. 1 빼기 0.04 그쵸? 그러면 여기가 0.96 곱하기 1200이 되겠는 겁니다. 자, 1200 곱하기 0.96, 즉 1200에 96% 효율로 동작하게 될 때 1200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고르면 되겠죠.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마 115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부호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호홀즈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유증기의 온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이런 말 하게 되죠. 이거는 바로 변압기의 기본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34극 60MVA, 역률 0.8, 60Hz, 22.9kV 수차 발전기에 전과 손실이 1600kW이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효율 나오게 됐는데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어요. 괜히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려고 숫자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면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력이 지금 60메가볼트 암페어, 즉 킬로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6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1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다시 6만이 되니까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은 0.97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상변압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1차 측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측이 되어 있을 때 1차 측에 여러 개의 이렇게 탭을 내어서 전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1차 측에서 공급되는 전압이 조금 다르더라도 적당한 권수비를 만들어서 2차 측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출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로의 전압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은 이렇게 모터가 있게 됐을 때 모터에서 세 가닥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두 가닥을 바꾸게 되죠. 따라서 세 가닥의 선 중에서 어떤 두 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과에서 많이 학습을 했고요. 혹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 채널에서 삼상 유도전동기 동작 원리라고 치게 되면은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 애매하게 잘못하면은 풀기 애매하게 접근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삼상 전파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1.35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효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최대값을 이야기하는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류 사인파 파형에서 가장 높을 때 어느 순간을 의미하게 되죠. 이거는 실효값의 루트 2배 한 것이 최대가 되니까 정류회로가 되더라도 이렇게 밑에만 없어지는 거지 위에는 그대로 파형이 존재하게 돼서 최대값은 똑같게 됩니다. 즉 250 곱하기 루트 2만큼이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50 곱하기 루트 2 하게 되면은 아마 354 이 정도 나오게 될 건데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자 3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1번은 우리가 양방향, 그 다음에 4단자 사이리스터가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죠.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의 기동전류를 전전압 기동시와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델타가 전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전체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류가 3분의 1로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무브화 시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무브화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무브화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일치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치하게 되면은 이 값은 분자가 0이 되는 거고 슬립도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 전기자가 있을 때 전기자에서 외부와 연결할 때 쓰는 이 역할,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바로 3번 브러쉬가 됩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무브화 전압이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브화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전격이 100분의 무브화 전압이 109 마이너스 100 계산하면은 이거는 9%가 될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권전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힘이 세다,
무바 운전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됐습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크게 감소된다 맞고요. 이번에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에요. 기동 토크가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과 전선 간의 간격이죠. 이거는 400V가 넘던 400V가 넘지 않던 무조건 전선은 6cm 이상을 이격하게 됩니다.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 몰드를 할 때는요 1.5m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1.2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2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옥내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적소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전선끼리 접속할 때는 서로 꼬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렇게 꼬우는 부분을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지금 화약류의 분말이 있는 곳, 그러니까 폭연성 분진이 있는 곳이죠. 폭연성 분진에서 가능한 건 일단 금속관, 금속관은 어디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 그쵸? 그 다음에 MI, Mineral Insulation 케이블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금속관, 여러분들 원탑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금속관으로 대답하면은 거의 맞게 됩니다.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옥내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쵸? 가능한 거 누구라고 했어요? 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여기 케이블, 금속관, 합성수지관 다 가능한데 4번의 애자는 안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저압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이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기 철도 나왔습니다. 철도 할 때는 우리가 6.5m 이상 되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주를 보게 되면은 발판 못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발판 못의 최소 높이는 1.8m가 되어야 됩니다. 1.8m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공사가 되는 것이죠.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선은 전연전선일 것, 이거는 맞고요.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것도 맞고요.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 홈의 폭 및 깊이는 3.5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되었네요.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입니까? 금속관을 절단할 때 쓰는 거, 우리가 파이프 커터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오스터는 나사를 낼 때 사용을 하고요. 그쵸? 노가우 펀치는 구멍을 낼 때 사용을 하고, 파이프 렌치는 고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가로 세로 길이가 30cm를 초과한 경우, 이게 강판재로 만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로 만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 때는 1.5m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판일 때는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얇아도 괜찮겠죠. 1.2mm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실링, 지척,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실링이라고 하는 건 천장에다 부착하는 건데 답은 3번 CL이라고 하는 것이 실링의 약호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중 전설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직접 매설식,
직접 매설식은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직접 매설하는 거죠. 이번에 관로식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맨홀 같은 거를 넣어서 사람이 관찰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하죠. 4번의 암거식은 큰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선반에다가 올려놔서 공사를 하는 거죠. 4번 드라이식,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무엇인가? 아주 하이라이트, 한 곳만 집중해서 우리가 조명하는 방식, 수술대 위에 있는 그런 조명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조명기구라고 이야기하죠.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하는가? 우리가 110%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수평이라는 말 꼭 기억을 하세요. 110%, 즉 배로 하게 되면은 1.1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 아니에요. 연선과 그 다음에 단선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번 전선의 끝은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와서 전선이 충분히 접속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슬리브는 당연히 전선에 굵게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도체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포라고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녹슨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포로 잘 닦아서 전기적 접속이 완전하도록 좀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값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1종은 10옴 맞아요. 3종은 100옴 맞아요. 특별제 3종은 10옴 맞아요. 특별 1종은 없죠. 4번이 잘못된 말이 되겠네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랍 와이어라고 해서 DV, 즉 이렇게 전주 같은 곳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선, 이것을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전격 전압 3상 24kV, 전격 차단 전류 300A인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P 하게 되면 3상일 때는 루트 3 V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VI 여기 코사인 세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빼고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지금 24,000V라고 했어요. 그쵸? 24,000 곱하기 전류는 300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몇 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12.47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고압 이상에서 기기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에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정 기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하 전류의 개폐 기능은 없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개폐는 못하지만 전압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접속이나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을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이것을 달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